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 파이썬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리스트 자료형, 그 이후에 남은 튜플, 딕셔너리, 셋 또는 스트링, 문자열, 보강 등이 이제 남았습니다. 오늘은 튜플과 딕셔너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값의 변경이 불가능한, 즉 이뮤터블 자료형입니다. 이뮤터블 자료형. 그리고 리스트는 대괄호로 감싸지만 튜플은 소괄호로 감쌉니다. 기타 인덱싱, 슬라이싱은 리스트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괄호를 이용해서 튜플 리터럴을 만들어서 A가 레퍼런스 하게 하고 인덱싱 하거나 슬라이싱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터럴을 정할 때 항목이 하나뿐인 리터럴이면 여기 콤마를 꼭 찍어줘야 됩니다. 콤마를 찍어주지 않으면 그냥 숫자 7을 괄호한 것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 괄호 부분은 그냥 숫자 7이죠. 튜플이 아닙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이게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제 샘플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리스트하고 튜플의 차이가 뭘까요?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 보통 리스트는 몇 개의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변경이 자주 일어날 때 사용됩니다. 변경 가능한 뮤터블 자료니까. 튜플은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 요소의 위치가 중요할 때 사용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튜플입니다. 튜플 리터럴이고요. 이렇게 하면 튜플 전체를, 이렇게 하면 튜플 0번째 항목을 인덱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래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A라는 변수는 이제 튜플이기 때문에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 나오죠. 튜플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이먼트가 안 된다. 대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A는 10, B는 20을 가진 변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두 변수의 값이 스위칭 됩니다. 스와핑 되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그 프린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하면 A와 B 두 개를 프린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튜플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타입 함수를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튜플이 되는 겁니다. 괄호로 감싸주면 튜플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튜플 리터럴이죠. 이렇게 해도 튜플입니다. 그래서 B가 튜플을 가리키게 되죠. B 타입은 튜플인 셈입니다. 그래서 B란 변수에 두 개의 값을 넣어주니까 B가 튜플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튜플이나 리스트나 비슷해서 튜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소개를 해드렸고 차차 사용하시면서 튜플에 적응해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딕셔너리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딕셔너리는 우리말로 사전이죠. 사전은 예를 들면 영어사전이면 영어 단어를 주면 한글 뜻이 나오죠. 영어 단어가 키가 되는 거고 그에 관련된 한글 단어가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자료형을 구조를 가지는 자료형을 보통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도 동일한 이미지를 쓰고요. 네, 딕셔너리는 바로 예에서 설명을 드리죠. 딕셔너리는 뒤에 set하고 똑같이 이제 중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중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리터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콜론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키값, 우측에는 밸류 값이 들어갑니다. 현재 A라는 키에는 attack, M이라는 키에는 move, P라는 키에는 patrol이라는 문자 열들이 지정되어 있는 건데 일단 키 값은 immutable 타입이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이나 또는 방금 배우셨던 튜플 같은 자료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 값에는 리스트는 올 수 없습니다. 키는 immutable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딕셔너리 변수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덱싱과 비슷하게 브래킷, 대괄호를 써서 해당하는 딕셔너리 자료 변수에 키 값을 주면 밸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덱싱처럼 해서 키 값을 주면 밸류 값이 나온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전체적으로 출력된 문장은 이 첫 번째 프린트문에 의한 거고요. 두 번째 프린트문에 의해서 attack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키 값을 줘서 value 값을 얻어내는 구조죠. 이게 기본적인 딕셔너리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이제 university라는 변수에 딕셔너리 리터럴을 선언 레퍼런스 하게 했고요. subject라는 키 값은 뒤에 리스트가 옵니다. value 값에는 리스트가 와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키 값에는 문자열이나 튜플처럼 immutable 데이터만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university를 전체 출력하면 딕셔너리가 다 출력이 될 거고, 해당하는 변수에 대괄호를 통해서 키 값을 전달해 주면 value 값이 반환됩니다. 그렇죠?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딕셔너리에 자료 값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empty 딕셔너리를 만들고 키 값을 실행 중에 정해서 a라는 문자열에는 apple이라는 value가 들어가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딕셔너리 자료 값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나머지 값들도 똑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소개만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fruit이라는 딕셔너리 변수를 하나 만들고 추가를 해서 총 3개의 키값, 3개의 value 값이 들어있는 딕셔너리 변수를 만들었다면 해당하는 그 딕셔너리 변수의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keys, values, items라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각각 키 값들과 value 값들과 아이템들 값들을 반환하는 메서드인데, 예를 들면 keys라고 하면 키 값을 출력합니다. values라고 하면 value 값을 반환하고요. items라고 하면 딕셔너리 전체를 반환하는데 실제로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고유의 dict keys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위해서 dict values, dict items.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앞에 이렇게 출력되죠. 예, 이게 이제 dict keys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환받은 값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리스트 자료형으로 형 변환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환된 값을 리스트로 형 변환해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그 과일들을 위한 딕셔너리 구조에서 여기를 실행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fruit과 관련된 딕셔너리 변수를 만들고 보통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fruit keys에 대해서 이것 또한 포문의 in이라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키값에 대해서 각각의 키값을 출력하는 반복문이죠. 그래서 모든 value 값에 대해서 value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dict keys라는 타입을 반환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형 변환해서 출력하면 실제 리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셜로 카피, 딥 카피,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다음 적절한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튜플 자료 구조와 자료형과 딕셔너리 자료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전에 했던 스트링 자료형의 실제 사용 예제를 포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